오늘은 감기 후 한 달 동안 기침이 낫질 않고 감기 이후론 식욕이 뚝 떨어져 잘 먹질 않고 체력도 약해져 힘들어했던 6살 성훈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성훈이는 보통 체격에 눈이 크고 눈빛이 맑고 그윽한 이쁘게 생긴 남자아이예요. 얼굴 색은 흰 편이고 입술은 붉지만 약간 건조해 보이고요. 평소 성훈이는 비위가 약해 가끔 구역질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인지 요즘 기침을 하다가 가끔 토를 하기도 하죠. 식욕은 원래 좋은 편이었는데 최근에 폐렴을 한번 앓고 이후 다시 감기에 걸려 지금까지 한 달 이상 식욕이 뚝 떨어져 잘 먹질 못해요. 그래서인지 평소보다 기운도 더 없고요. 대변은 하루에 한두 번 약간 되거나 보통변이고요. 잠은 저녁 10시에 자서 8시에 일어나는데 최근 폐렴과 감기 이후론 체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요. 성훈이 엄마는 아이가 한 달 이상 잘 먹질 않고 병원약을 먹여도 기침가래가 계속되니 여기에 좋다는 영양제를 다 먹여도 이전처럼 식욕도 체력도 잘 회복되질 않으니 걱정이 한가득이세요. 제가 성훈이 성격은 어때요? 라고 물으니 성훈이는 겁이 많고 마음이 여려 잘 삐지고 온순한 편이래요. 원래 성격이 여린 아이들에겐 목소리도 약하고 순하게 말을 건네야 하거든요. 그래서 성훈이에게 부드럽게 선생님 앞에서 기침을 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요 라고 조심히 부르니 성훈이는 엄마 눈치를 보며 기침을 해주네요. 기침 소리는 폐 안쪽에서 가래가 기관지에 들러붙은 듯 컥컥 걸리는 소리가 있고요. 참고로 기관지나 폐에 가래가 들러붙어 있으면 기침은 자연히 더 나오게 되어요. 이게 밤에 누우면 기침이 더 심해지고요. 왜 폐에는 어떤 이물질도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가래가 들러붙어 있으니 이를 뱉어내려고 기침을 하며 이게 자려고 누우면 폐포가 잘 이완이 안 되니 기침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누룽지같이 들러붙은 가래는 기침만으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 기침 자체가 잘 낫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죠. 여기에 기침이 나오지 않게 하려고 항히스타민제와 진해제를 반복해서 사용하게 되면 가래는 더 말라붙고 오히려 기침으로 가래를 뱉어내는 것도 힘들게 되니 계속해서 기관지와 폐에 가래는 점점 쌓여갈 수밖에 없고요. 그럼 이렇게 가래가 계속 쌓여가면 어떻게 되냐고요? 당연히 누룽지 같은 가래가 점점 부위가 넓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부위가 점점 넓어지면 어떤 경우엔 거리는 거슬리는 소리로 때론 목소리를 가다듬듯 하는 가래를 뱉는 행동으로 또 가끔은 목소리가 잠겨 허스키한 목소리를 내기도 해요. 우리 성훈이처럼 기침 자체가 오랫동안 낫지 않고 고생하기도 하고 때론 감기만 걸리면 기침으로 고생하기도 하고요. 저에게도 기침이 석 달 되었다 또 심해졌다 덜해졌다 한 게 한 1년 되었다. 또 어떤 경우엔 감기만 걸리면 기침으로 와서 몇 달씩 고생한 게 한 10년 되었다 하신 분들이 상담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분들의 기침 소리를 들어보면 기관지와 폐에 가래가 들러붙어 컥컥 걸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요. 저는 그때마다 그분들의 건조해지고 누룽지같이 들러붙은 가래를 없애 폐 자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만들 목적으로 기관지와 폐를 촉촉하게 자양해주면서 붙어있는 가래를 살살 녹여주고 삭혀주었고요. 여기에 기침이 좀 오래되었다면 혈액의 질을 올려 몸의 회복력을 올려주는 약초들을 첨가하고 밥맛이 없다면 현재 소화력과 식욕을 좀 올려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현재에도 폐에 열이 차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식혀주는 약초도 사용했죠. 체력이 엄청 약해진 경우라면 현재 기침이 계속된다 하더라도 인삼도 썼고요. 참고로 원래 인삼은 현재 기침이 심한 경우라면 오히려 기침을 더 심하게 할 수 있는 약재니 아주 주의해야 해요. 그럼 우리 성은이는 어떤 치료가 필요했냐고요? 사실 위의 약재들이 거의 다 필요했어요. 기관지를 촉촉하게 해주면서 가래를 삭혀주고 약해진 혈액과 체력도 올려주고 여기에 소화력과 밥맛을 좋게 하면서 폐에 열이 차 있는 것도 완화해 주었죠. 왜 성훈이의 맥박이 약하게 느껴지면서도 횟수가 108번으로 6세 아이의 정상 맥박인 84보다 24번이 더 빨랐거든요. 이 말은 현재 체력이 약해 맥의 파동이 약한데 지금도 미약하지만 폐에도 열이 차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그렇게 몸을 보호하는 약물로 우리 성은이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성은이는 하루 2번 11분의 한약을 먹고 밥맛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기침은 한 30%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11분을 더 먹고는 기침이 완전히 없어졌고 기침 소리를 들어봐도 가래가 들러붙어 있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죠. 맥박도 힘이 더 세지고 횟수도 정상적인 84 정도로 돌아왔고요. 이후 체력과 면역을 좀 더 올려주기 위해 우리는 한약을 2번 정도 더 쓴 후 치료를 마무리하였네요. 제가 성은이 엄마에게 성은이는 타고나길 오장육부증, 심장과 폐가 약하게 타거나 마음이 여리고 체력이 약하며 조금만 긴장해도 손발에 땀이 쉽게 나니 성장하면서 그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봄, 가을로 한약을 좀 먹여주세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부족한 장기를 보강해주고 거기에 호르몬 기관인 부신의 기능까지 강화해주면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듯 우리 성은이도 인체 뿌리인 부신과 모든 장기가 튼튼해져 타고난 체질보다 더 강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성은이 엄마는 네,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내년 봄에 다시 올게요. 라고 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한약이 만병통치약인가? 원래 체질을 바꿔주고 더 좋게 할 수 있다고? 하고 반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 감기 후로 기침을 계속하고 식욕이나 체력이 약해진 걸 한약으로는 이렇게 치료하는 거구나 하며 동양의학의 원리에 감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두 가지 다 맞는 말이에요. 한약은 절대 만병통치약도 아니고 더욱더 체질을 완전히 바꿔줄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을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어 안 아프게 만들 수도 없지요. 하지만 우주의 음기와 양기를 제각각 담고 있는 한약이라는 약초가 우리 인체의 오장육부를 자양해주고 힘을 주며 스스로의 회복 능력을 올려준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요. 다만 현재 자신의 몸 상태가 쉽게 회복될 수 있는 비교적 건강한 상태냐 아니면 오장육부가 현저히 허약해져 스스로의 회복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경우냐에 따라 한약이라는 약초의 치료 효과는 아주 크게 달라지게 되겠죠. 그러니 평소 건강한 몸을 위해 건강한 음식과 숙면, 규칙적인 운동은 꼭 챙겨주세요. 가능하면 자신의 체력에 맞는 일과를 보내고 마음도 깊고 편안하게 기쁘게 살면 제일 좋고요. 하지만 사실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우리에게 병 자체가 별로 없겠죠. 오늘 폐렴과 감기 후유증으로 기침이 계속되고 식욕도 체력도 약해진 성은이의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가 감기나 독감 후유증으로 입맛을 잃고 현재도 기침이 계속되고 몸까지 힘드신 분들께 어떻게 하면 이를 도와 예전의 몸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미 있고 제대로 된 대답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